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AI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최근 물품 구매를 미끼로 한 사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을 사칭해 업체의 물품을 대신 구매해달라고 속이는 수법인데요. 하지만 피해를 입은 것을 알아차려도 입금 계좌를 바로 정지시킬 수 없다고 합니다. 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기 설비를 주로 하는 이 업체는 열흘 전쯤 옥천군 회계과를 사칭한 물품 구매 사기를 당했습니다. 회사 일반 전화로 공사 의뢰가 들어왔고 최근 실제 옥천군 공사를 진행했던 터라 직원들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피싱범은 엘리베이터에 설치할 공기청정기 10대를 먼저 구매해달라고 요청했고 위조된 세금 계산서까지 보내 신뢰를 쌓았습니다. 업체 측은 결국 2,600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이후 피싱범들은 회계과 공무원과 공기청정기 도매업체를 번갈아 연기하며 추가 구매를 요구했습니다. 10개가 아니라 총 35개 공사를 진행을 해야 되더라고요. 추가적으로 25개를 이제 더 구매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재고 있는지부터 확인하시고 저한테 전화 주시겠어요? 뒤늦게 사기임을 깨닫고 급히 경찰을 찾았지만 업체는 또 한 번 절망했습니다. 범죄에 이용된 계좌를 즉시 정지할 수 없었던 겁니다. 현행법상 지급정지를 강제할 수 있는 경우는 보이스피싱과 같은 전형적인 전기통신 금융사기에 한정돼 있습니다. 기관을 사칭한 물품 구매 사기는 아직 일반 사기 범주에 묶여 있어 은행이 선제적으로 계좌를 막을 법적 근거가 없는 겁니다. 만약에 관공서에서 이건 사기다라는 거를 우리가 발주한 적이 없다 이런 뭔가가 경찰서든 어디든 이렇게만 전화를 해준다면 우선 조치를 해주고 우선 피해 안 가게끔 그런 방법이 없을까 참 그게 엄청 아쉬웠고. 교묘해지는 사기 수법에 발맞춰 금융 차단 시스템의 사각지대를 서둘러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CJB 박원입니다. 요즘 농촌 지역이 고령화와 부족한 인프라로 식품 구매가 점점 어려워지면서 식품 사막화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마을 주민이 있는 곳까지 직접 찾아가는 이동장터가 등장했는데 식품 사막화 현상을 완화할 대안이 될지 주목됩니다. 김민영 기자입니다. 청주시 미연면의 한 마을입니다. 주민 330여 명이 사는 이 마을은 전체 인원의 약 70%인 230명가량이 65세 이상 노인입니다. 요즘 이 마을의 고민은 먹거리 확보에 있습니다. 마을 안에는 과자 같은 주전부리를 파는 구멍가게만 있을 뿐 식자재를 사기 위해선 인근 마을까지 이동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는 장 한 번 보러 가는 게 여간 고역이 아닙니다. 여기서 식재료 사러 가려면 적어도 6km인데 미원이 6km인데 거기 가서 사가지고 바로 타면은 1시간 걸리지만 잘못하면 2시간도 걸리고 그래로가 많으니까 그냥 참는 거요. 여가를 잘 안 사 먹고. 이곳에서 식료품을 살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곳까지 가려면 자동차로 대략 10분 정도 걸립니다. 하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되면 이렇게 배차 간격이 길어서 10분 거리를 1시간 넘게 가야 합니다. 도시는 자동차로 약 4분이면 식료품점에 갈 수 있는 반면 도농복합시는 11분, 농촌은 14분가량 소요됩니다. 이처럼 식료품 구매 접근성이 떨어지는 농촌 지역이 늘어나면서 식품 사막화라는 말까지 등장했습니다. 이에 청주시가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원을 받아 식료품 취약계층을 위한 이동장터를 미연면에서 시범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육류와 계란 등 신선 제품과 각종 생필품을 실은 3.5톤 탑차가 미연면 내 27개 마을을 평일 내내 돌아다니는 겁니다. 어르신들이 고령화가 많이 되어 있으셔가지고 이분들이 이런 장터를 이용하기가 많이 어려우십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이동장터를 실시하게 되었고요. 경제적으로 어떤 서비스를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청주시는 다음 달부터 시범 운영을 거쳐 이동장터의 최종 노선을 정하고 주민 의견을 반영해 식료품 구성을 구체화할 예정입니다. 또 다른 읍면 지역까지 이동장터 운영 범위를 차차 늘려갈 방침입니다. CJB 김민영입니다.
하루에도 여러 번 주사를 맞아야 하는 일형 당뇨 환자와 가족들에게 주사는 매일 반복되는 고통인데요. 국내 연구진이 벌침의 원리를 이용해 통증과 이물감, 피부 발진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반창고형 나노 주사 바늘을 개발했습니다. TJB 조영준 기자입니다. 2년 전 세종에 모였던 전국의 일형 당뇨 환자와 그 가족들. 하루 4번 이상 인슐린 주사를 맞으며 매일매일 이어가야 하는 삶에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너무 고였다는 거면 또 지쳐하고 너무 저였다니면 또 애가 또 아파하니까 그러니까 가족들도 온 신경을 그 아이한테만 쓸 수밖에 없으니까 많이 정신적으로 힘들어요. 이처럼 통증과 이물감 등을 동반한 약물 주사를 보다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반창고처럼 생긴 패치를 피부에 붙인 뒤 떼어내자 아주 얇은 주사 바늘들만 딱 달라붙어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후 눈으로는 쉽게 구분되지 않을 정도로 투명한 보호 필름을 위에 덧붙여 단단히 고정해주면 주사 과정은 끝입니다. 한국기계연구원 등 국내 연구진이 세계 최초로 개발한 나노 섬유 마이크로 니들입니다. 솜사탕같이 얇은 나노 섬유로 코팅한 금속 주사 바늘을 사용해 마치 피부를 찌른 벌침이 피부 속에 고정되는 것처럼 얇은 바늘만 피부에 남게 되는 게 핵심 기술입니다. 벌침과 같은 구조를 모사를 했기 때문에 실제로 섬유가 피부 안에 삽입이 되었을 때 벌침처럼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동물 실험 결과 무려 사흘 동안이나 통증과 피부 발진 없는 안정적인 약물 전달이 확인됐습니다. 혈중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되기 때문에 혈중 농도의 어떤 급격한 변화로 인한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연구진은 향후 3년에서 4년 안에 유전 질환 등 민간 질병 치료는 물론 생화학 무기 대응 등 국방 분야까지 활용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TJB 조형준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당원 명부 유출 의혹과 관련해 중앙당이 지난 22일부터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정청래 대표가 지난 23일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당원 명부 유출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며 윤리감찰 결과가 나오면 신속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충북도당은 지난해 8월 신규 당원 정보를 입력할 단기 계약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할 당시 충북지사 선거 입 후보 예정자의 추천을 받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충북의 청년 고용률이 전국 1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청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청년 고용률은 74.2%로 전국 평균보다 2.7%포인트 높았고 청년 실업률은 2%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습니다. 지난해 11월 기준 충북으로 돌아온 청년 인구는 떠난 인구보다 1,433명 많아 10여 년 만에 유출해서 유입으로 전환됐습니다. 충북의 유류 가격이 하락세로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전국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전날 도내 주유소의 보통 휘발유 평균 가격은 리터당 1,703.21원으로 일주일 전보다 0.43% 하락했고 자동차용 경유는 리터당 1,591.83원으로 4.2% 하락했습니다. 전국 평균 가격과 비교하면 휘발유는 11.18원, 경유는 6.8원 비싼 수준입니다. 충청북도가 다음 달 27일까지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참여 농가를 모집합니다. 이 사업은 저탄소 영농 활동을 실천하는 농업인에게 활동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논물 관리는 헥타르당 31만 원, 바이오차 투입은 헥타르당 36만 4천 원의 활동비가 지급됩니다. 신청 대상은 올해 기본직불금 지급 대상 가운데 15헥타르 이상 규모화가 가능한 농업법인 또는 생산자 단체입니다. 오늘 오전 10시 50분쯤 옥청군 안남면에서 얼어붙은 금강 위를 건너다 빠진 6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소방당국은 강가에서 약 12m 떨어진 현장에서 구조 대상자를 인양했지만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강 건너 농막까지 고무보트를 이용해 건널 수 없자 도보로 건너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편의점 직원을 속여 밖으로 유인한 뒤 현금을 훔친 2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습니다. A씨는 지난 2024년 9월 전북 익산의 한 편의점에서 교통사고가 났다며 직원을 밖으로 유인하고 공범 3명과 함께 포스기에 있던 현금 150만 원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사건으로 공범 2명은 소년부 송치됐으며 나머지 1명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4개월여의 구금 생활을 통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정상 참작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제천경찰서는 강도 피해를 봤다며 허위 신고한 20대 A씨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6시쯤 제천 시내 노상에서 중고품 직거래 중 폭행을 당하고 금 팔찌를 빼앗겼다고 신고한 뒤 경찰 수색 6시간 만에 취소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A씨를 대면 조사했으며 A씨는 술을 마시다 8개월 전 잃어버린 금 팔찌가 떠올라 거짓 신고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충북 지역은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도내 곳곳에 한파특보가 발효됐습니다. 보은과 괴산, 충주, 진천, 음성, 단양, 증평, 영동에 한파주의보, 제천에 한파경보가 내려져 매우 추웠습니다. 내일도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안팎까지 떨어지며 강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대부분 지역이 0도를 밑도는 만큼 건강관리와 빙판길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CJB AI 8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